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장 투자에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올해 많이 올랐다는 느낌? 아니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더 많이 올랐다는 느낌? 이런 종목들은 한 연말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수는 거의 완벽하게 2차전지 주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요새 코스닥 150 레버리지 주가를 보고 있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빠질 때는 2차전지보다 덜 빠지는데 오를 때는 거의 에코프로랑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2차전지 그 대장주 몇몇 개의 주가 흐름에 지수가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지수로 봤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수 흐름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은 아까 저희가 가정을 했죠. 미국 국채 금리 안정은 되고 미국 이제 돈 나중에 내년 중반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할 거다라는 시장 기대치와 함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기관화 장세보다는 다시 또 외국인 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돈을 빼고 기관화 장세였기 때문에 기관, 특히 연기금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났어요. 반도체도 그랬었고, 반도체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뭐 레거시 종목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동안 이제 뭐 지수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기관이 선호했고, 뭐 MSCI 지수 뭐 편입 관련 대응 이런 수급 이슈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수의 흐름은 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외국인이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좀 올해 작년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종목들과 섹터주들한테 시선이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라고 하는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당분간 막 예전처럼 지금 최근의 흐름처럼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긴 또 쉽지 않은 흐름이 12월까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연말까지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최근의 흐름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뭐 배당 플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주회사들, 뭐 SK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약간 지주회사류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피해를 많이 본 종목들이 내년에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금리가 하락할 때 많이 오르는 섹터들이 있어요. 금리가 하락할 때 많이 오르는 섹터들이 저희가 보통 말하는 기술주 성장주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 단에서 본다라면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이제 틈새를 이제 메우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거래소로 따진다라면 약간 중대형 쪽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면은 중대형 뭐 IT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단,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섹터를 이렇게 핀셋처럼 종목을 꼽질 않고 거의 패시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상위 종목 내지는 시총 상위 종목 이런 쪽으로 고르게 뿌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리딩력이 있는 중대형주 쪽으로 좀 순환매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라면은,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작년과 올해 시세가 안 났던 종목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뭐 내수 쪽들, 망가졌던 소비주들, 뭐 이런 쪽들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최악이었잖아요. 사실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거 엄청 최악이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내년에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지주회사들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냥 일단 깔고 가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임이 생길 수는 있겠다. 뭐 요 부분 사실 지금 자동차가 안 팔려서 못 가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좀 인하될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올해 좀 하반기부터 계속 힘들었던 뭐 자동차 부품도 조금 좋아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과의 흐름에 있어서 좀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수출주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이미 좀 중소형주들은 시세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연말 내년 초까지 막 쉬운 시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요새 농담 아니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거를 사서 끝까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하면 되게 힘들고요. 아, 이 섹터가 좀 덜 올랐네? 그럼 한번 사볼까? 사고. 그러니까 여기 좀 키 맞추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수보다 더 많이 간 종목은 지수 쪽으로 내려주고, 지수보다 못 올라가고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또 지수 쪽으로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물론 연말 양도세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좀 중대형주 단에서 좀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들한테 좀 키 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 안에서 뭔가 조금 시선이 조금 이렇게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이쪽이 좋은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계속 반도체 계속 밀어왔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좋은 거는 알겠고 앞으로 내년에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너무 HBM 쪽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11월 말까지 정도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시장 투자에 좀 팁을 드리자면, 좀 올해 많이 올랐다는 느낌? 아니면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더 많이 올랐다는 느낌? 이런 종목들은 한 연말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는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좋아, 이 회사가 수주받았어, 이런 걸로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단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는 이제 지수주다, 뭐 이런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오르면 오르고 지수가 빠지면 빠진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주가가 예전 고점을 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평준화되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반도체는 좀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은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트레이딩을 하시되, 반도체에서 만약에 조금 기회를 잡는다라면은 그동안 좀 D램 쪽이 워낙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쪽에 좀 속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후발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도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반도체 생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정 용액이나 공정 부품, 공정 가스 이런 쪽들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런 쪽들이라든지 삼성이 지금 다시 또 이제 EUV 공정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관련돼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믿고 따라가는 그 HBM 향 이런 쪽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다른 반도체 섹터 쪽으로 약간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전략은 반도체 쪽에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냥 이런 느낌이죠. 시장에서 이 주식 정말 싼데 너무 못 올랐어, 막 이런 종목들한테 어느 정도 좀 연말까지 한번 눈길을 줘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시장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가는 거야, 막 이제 금리도 못 올린대, 외국인 돌아올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까지 기업들 실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터널의 끝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이 완벽하게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뭐랄까요, 중장기적인 시각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대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공매도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트르키예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우롱하는 것 같은 이런 불법 공매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외국계가 특히 좀 불법 공매도가 좀 많았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약간 소규모의 운용사나 뭐 자문사 이런 쪽에서도 뭔가 첩보를 입수하면 막 불법적으로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기는 맞았었거든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권사에서 줄 수 있는 그 대주되는 그 종목 풀 안에서 수량이 일정 부분에 한정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게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CFD 계좌라고 보통 차익결제 계좌를 활용을 해서 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것도 뭐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다라고 그러면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돈을 다 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공매도 금지했는데 오늘 많이 투입하잖아요, 돈을. 그죠? 기본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초반에는 뭐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이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외국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저희도 이제 공매도 금지한다 그랬을 때 공매도 금지에도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 선물 매도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주식 선물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들 뭐 중간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매도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스템 정비라든지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뿌리 뽑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멈춰둔 순간 뭐 상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가 뭐 완전히 금지됐을 때 아시잖아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밖에 공매도가 그동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개별주들은 공매도가 전혀 그동안 좀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요, 테마주 형식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락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올해 보시면 주가 조작 사태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 그런 거랑 상관없는 종목들이었었다라는 거죠. 뭐 사실 공매도라는 게 순기능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오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 가치를 찾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선호하는 종목들에 또 공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빠지니까 공매도는 무조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항상 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게 또 말이 되는 주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치 내 주식은 이 정도는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공매도도 분명히 순기능은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주식의 주가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 당분간 그 시스템을 손보는 동안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공매도가 계속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공매도가 금지됐으면 그냥 주식을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주식 때려버리고 또 다른 걸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올랐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못 올랐다라기보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미 국채 금리가 돈을 다 흡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돈 빼고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니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시장을 숏을 쳐야지만 수익이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매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손해보는 에코프로에서 공매도 손해봐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 공매도 친 사람들 손해 많이 봤었던 것처럼 분명히 그 반대 현상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내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단기간에는 공매도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항상 찾아간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공매도로 인해서 내 주식이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제 가치에 못 미친 한참 안 좋은 싼 가치에 있을 때 사두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물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오히려 더 찾는다라면은 향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반대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슈도 될 수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기대를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공매도보다는 기업 가치
그다음에 시장의 가치, 그다음에 글로벌로 유동성 이런 부분들, 수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수급에 있어서 아까 그 공매도가 항상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못 간다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그 공매도를 이길 수 있는 가치를 보여줬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다시 또 강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로 인해서 불편한 종목들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안 간다, 못 간다 요거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가 계속 남아있다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